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보수 진행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데이터 분석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자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성원을 열렬하게 바라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참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대 중반, 24%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고,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와서 가장 최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3%로 갤럽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홍 기자님, 취임 1년에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좋다? 어떻다? 무엇이 이유가 됐다?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한 중간보다 약간 못한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지율이 지금 높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33%라고 하는데 갤럽 기준으로. 예. 33%라고 한다면은 그다지 높은 기준은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40%만 넘었어도 그냥 평균치는 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보다 못했으니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죠. 네, 네.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시점에 김대중,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낮은 지지율이고,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높은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임 1주년 갤럽 기준으로 볼 때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25%로 가장 낮았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33%니까 지금 비슷한 거죠. 예, 예.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78%, 네. 김대중 60%, 박근혜 57%, 김영삼 55%, 노태우 45%. 그게 미치지 못하는 지점. 거기에 이제 못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못 넘었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가장 큰 원인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홍 기자님?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당시 그런 평가를 많이 했는데, 본인의 지지층을 못 지켰다. 아하. 본인의 지지층만 지켰어도 한 35%는 한 40%에서 50% 사이는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1년밖에 안 지난 1년이니까. 자기 지지층이라면 대선 때 얻었던 그거죠. 네. 그거보다 더 잘 받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지지층을 못 지켰다. 네. 참고로 이 시점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또 급등합니다.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한 50%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 압승에 또 분기점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금 그 상황이 미묘한 시점에 있었다. 이 정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러고선 총선 직후엔 다시 또 20% 그렇죠. 다시 또 떨어졌어요. 네. 그때만 잠깐 올라간 거고. 예. 탄핵 후폭풍 때. 예. 그때만 이야기를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이렇게 제대로 평가 안 되는 이유, 점수를 못 얻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네. 그건데 지지층들이 볼 때는 약간 미진한 면들이 많다. 네. 특히 이제 많이 찍었던 20, 30대나 아니면 이제 보수층이나 아니면 영남 쪽이나 네. 그쪽에서 좀 더 좀 강력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 여러 가지 단계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교가 있고 경제가 있고 또 협치, 소통 이런 쪽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북관계, 또 사회적 개혁 분야. 자, 어떤 분야가 사실은 임기 1년 차에 가장 중요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지지율을 2년 차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분야를 떠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표 정책 예. 이게 뚜렷해야 된다. 윤석열 표 정책이 외교 분야도 그렇고 예. 뭐 이 사회 분야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네. 그게 뚜렷하게 이제 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각인이 돼야 된다. 윤석열 디플로마시, 윤석열 이코노미, 그렇죠. 윤석열의 개혁이 뚜렷해야 된다.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면서 여쭤보게 되는데 외교인 경우에는 윤석열 외교를 표방을 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제3자 변제안이 있고 또 한미 관계에서는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인데 이 부분이 또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식 외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외교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인데 예.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지지율이 높다 낮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국민들 사이에서의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네. 뭐 지금 1년 차인데 무슨 성과가 있어서 거죠.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미지잖아요. 아, 뭐 네. 이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지는 뭐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제 상당히 피상적인 판단인데 예. 그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이제 시차가 필요하죠. 네, 시차가 필요하고 뭐 경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보다도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한 1, 2년 정도 뭐 이게 성과를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은 뭐 상당히 많은 다른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당장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봐야죠. 시간이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인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사도 잘된 인사도 있는데 또 검찰을 또 너무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기도, 최근에는 뭐 특별하게 큰 규모의 인사는 없었습니다만 그 인사하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야당과의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당과 용산 사이의 소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야당과의 소통인데 뭐 법안도 그렇고 쌍특검도 그렇고 또 각종 법안 뭐 통과에 따른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도 그렇고 인사와 야당과의 소통 이건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인사 문제하고 예. 그 야당 소통 문제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니까 좀 분리해서 본다면 네네. 사실 인사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렵죠. 제 느낌에는 인사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아, 전두환 대통령이 예. 그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한테 그 어떤 뭐 선거로 당선된 네. 대통령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물론 이제 군인 출신들도 많이 쓰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경제 관료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은 뭐 나름 또 덕망 있고 전문가 예. 그 테크노크라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들 상당 중에 또 일부가 옛날에 아웅산 사태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 뭐 지난 정부 때는 뭐 인사가 그러면 맨 뭐 386만 쓰냐, 뭐 이제 586만 예. 쓰냐, 뭐 이제 그런 비난도 있었고,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고소형 뭐 인사가 조금 예. 뭐 이러면서 이제 많았잖아요. 이전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논란은 둘째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인사에 또 만점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물론 뭐 인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나가는 게 더 좋을까요? 지지율을 더 얻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가 그렇게 검사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나? 앞으로 이제 검사에 대한 얘기는 그게 진짜 내년 총선 때 검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한다더라. 네네. 카드라잖아요. 네. 뭐 그리고 뭐 공천한다더라. 뭐 이제 그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욕먹을 필요는 없죠. 예. 지금 뭐 장관들 중에서 검사 출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고 또 누가 있죠? 검사 출신에 또 원희룡도 있습니다. 아유, 원희룡 장관은 누가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영세도 있네요. 네. 권영세 장관도 검사한 게 언제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본인이 데리고 있던 검사도 아닌데. 네, 인사를 이 정도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야당과의 이재명과의 만난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안 만나는 게 정상이다. 네, 만약에 만나면은 지지층에서 지지율 지금보다 폭락할 거예요. 폭락을 한다. 폭락할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만나요?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안 만나는 게 낫다. 지지층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원칙을 봐도 만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떤 원칙일까요? 지금 피의자 아닌가요?
피해자는 범죄자는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러면 그 재판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고 수사 중인 인물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수사 중인 게 아니라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 아예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기소를 당했어요. 네네. 아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직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네네. 사안들이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배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로 봤을 때는 정치 사범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돈과 관련된 뭔가의 약간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네. 인식된다면 그거조차도 타당치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치가 이제 않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재판받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난다? 그거는 그러면 박항원 원내대표가 얼씨군하고 대통령을 만날 일도 없고 야당과는 계속 대결 구도가 될 텐데 그건 어떨까요? 박홍원 원내대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만나주는데 본인은 원내대표 당대표 만나는 그러니까 그건 야당이 거부한 거잖아요. 야당 잘못이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이 야당 안 만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야당과 소통을 안 한다. 근데 원내대표랑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원내대표가 안 만나고 나는 안 만나고 네. 대표부터 만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야당과의 소통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는데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 라고 봐야지. 그걸 어떻게 원내대표도 안 만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원내대표는 만나자고 했단 말이죠. 근데 원내대표가 또 자기네 내부에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뭐 넬큰 가서 만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받으러 가시는 분하고 손 붙잡고 뭐 앞으로 잘해보고요. 뭐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뭐 같이 잘해보고 그러면은 재판에서 무죄 나도록 개입하겠다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현 상태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또 더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또 외교나 또 경제에서 더 성과를 올려야 되는 또 임기 2년차부터의 과제도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 우리 여론보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대기자 홍영희 기자, 배초도사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